땅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만드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지만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 건축가입니다. 오늘 제가 양양 상봉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목조주택입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이죠. 1, 2층 합해서 42평으로 저희가 시공을 완료했고요. 총 건축 공사비 3억 1,20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마 홈트리움만의 색깔을 잘 담아낸 그런 주택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세컨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오늘 외관 영상 설명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력 목조주택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목조주택의 특징이 있죠. 박공지붕. 아직도 목조주택에 옥상을 올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 바보예요, 바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절대로 평지붕을 했을 때, 옥상을 사용했을 때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트 방수나 다양한 뭔가 보완책을 얘기하시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만약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시공회사가 있다고 하면 10년, 20년 보증해달라 해주세요. 모든 책임을 너희가 진다라고. 아마 책임 안 질 거예요. 에이스 기간은 길어봐야 2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스모폼 같은 벽지 같은 경우에는 1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포르쉐를 샀어요.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다 좋아. 근데 차에 비가 새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집은요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곰팡이 없을 것, 단열이에요. 자, 두 번째, 누수. 비만 안 새면 돼요. 비 안 새고 따뜻하면요 집은 90% 이상 잘 지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스타코 플러스 화이트 베이스 기반으로 저희가 외장 마감을 진행했고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기본 마감을 했습니다. 외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추가비가 안 들어간 집이에요. 저는 특히 세컨하우스를 원하시는, 목조주택의 세컨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집의 스타일이 저는 솔직히 베스트라고 봐요. 여기 외장에 돈 들이셔도 돼요. 개인 돈 들이시는 거니까 저희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거 나중에 집을 되파실 때 값어치를 상정받을 수 없습니다. 집은 어차피 주변 시세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 42평에 수입 벽돌이나 수입 외장재로 붙이잖아요. 외장재 가격만 한 6, 7천만 원 나옵니다. 거기에 부가세, 시공비, 잡비 하면요 한 8, 9천만 원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보통 도심에 짓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외장재 비용으로만 1억을 씁니다. 도심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올라가는 걸 감안하니까, 또 옆집보다는 괜찮아야 되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특히 전원에 짓는, 시골에 짓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외장재 비용 아끼셔도 괜찮다. 다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이 내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때 좀 써도 돼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닿는 부분이니까 가구는 돈 좀 써도 돼요. 하지만 외장재는 아낄 수 있다고 하면 아끼셔도 괜찮다. 어차피 오염은 돼요. 10년 지났는데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 집은 처마 부분에 페이샤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징크로가 많았어요. 약간의 추가 비용이 있어요. 보통 건축비로 따진다고 하면 이 정도 규모면 350만 원 정도를 추가하면 이렇게 징크로 페이샤를, 또 이런 물바지 같은 것도 주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래에서 봤을 때는 마치 지붕의 경계 라인이 징크로 감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지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팔트 징크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만 포인트를 줘도 충분하다. 그리고 하단부 이제 기단부라고 그러죠. 기단부에는 스타코 플레스를 그냥 감아버리게 되면은 오염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기단부 같은 경우에는 화벽돌 같은 거, 아니면은 석재, 이런 화강석 판을 붙여도 돼요. 어차피 오염이 되는 공간이니까 오염될 걸 붙인다, 오염돼도 덜 티나는 걸 붙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창호는 저희 다 이온 창호예요. 3종 시스템 창호가 다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로이가 바깥쪽 유리와 안쪽 유리 두 장이 다 껴집니다. 그러니까 창호에서 할 수 있는 단열은 다 한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홈트리오 너무 건축비 비싸다. 솔직히 그 중에 3, 4천만 원이 창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창호를 싼 거 쓰게 되면요 3, 4천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40평 건물에 창호만 싼 거 써도요 청가격만 2천만 원, 중소기업 거 써 2천만 원 했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0평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5, 60만 원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건축비와 마진율은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최저가 비교하고 뭐하고 자재가 다른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설계 먼저 받으셔라. 설계 먼저 받으신 다음에 적산하셔서 물량 다 뽑고요. 그 다음에 견적을 받으면 딱 비교하면 바로 보여요. 아, 얘네들은 이게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설계도 하지 않고 건축비를 계속 비교하려고 하니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현관 앞에는 한 평 이상의 무조건 포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치가 무조건 있어야지만이 비가 이 안쪽으로 들이치지 않습니다. 이 공간 없애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처마예요. 처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심선 기준부터 제기되는데 보통 한 5, 6cm 정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포치나 이런 처마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뻗어만 나와 있으면 일단 이런 외벽에 대한 오염 거의 없을 거고요. 지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한 이 삼각형 박공 지붕의 공기층이에요. 처마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 위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야지만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집으로 유지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저희 홈트리어만의 색깔을 드러낸 전원주택이에요. 저희는 약간 고즈넉하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주택에서 고즈넉하다는 단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거의 처음 쓴 것 같아요.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 그리고 가성비 주택, 특히 세컨하우스의 특화된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조주택. 이 목조주택 전문 설계도 하고 시공도 다 하고 책임까지 지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5개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저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을 베이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어 TV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양양에 나와 있는데 지금 1층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1층 내부 현관이 다른 집보다 조금 더 크게 설계가 돼 있는데 실제 받는 느낌은 작지 않고 옹색하지 않으며 넓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0.5평 정도 더했을 뿐일 거예요, 아마. 0.5평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로 면적을 30cm를 더 키웠다든지. 실제 소형차와 중형차의 크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답니다. 왜냐면 소형차에도 시트가 4개가 달려있고 대형차에도 시트가 4개가 달려있는데 실제 한 40cm, 30cm만으로도 그 공간의 미학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현관에 조금 크게 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관에 지금 전원주택 전문 가구를 써서 미려한 느낌을 주는 가구가 설치가 돼 있고 삼연동 도어와 함께 보편적인 사실 삼연동 도어죠. 하지만 이 이건에서 나오는 이 삼연동 도어는 이 알루미늄 제품의 어떤 엣지가 잘 살아있고 이 창살이 되게 작게 돼 있어서 보편적인 제품 치고는 디자인이 미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들어오자마자 이쪽 보면은 이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수전이 설치가 돼 있어요. 건축주님께서 현업이 지금 요리를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캠핑과 함께 본인 땅이 굉장히 크신데 캠핑 또 차박 이런 것들과 함께 여기서 식사를 외부 손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손님이 좀 많이 오고 손도 이렇게 씻어야 되는 공간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또 이쪽에 이제 대형 픽스 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효과가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집 왠지 상업적인 공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외부 손님 아예 일면식 없는 손님이 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은 여기 와서 주인집 왔으니까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거보다 일반적으로 있는 기물들을 사용하면서 공용 기물을 사용하면서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백미죠.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대형 통창들과 여기 전체적으로 이 바닥과 함께 그리고 이 흰색 벽지류들과 함께 느껴지는 이 공간감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하얀색 배경, 화이트 배경으로 이렇게 해놓은 곳들은 사실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너무 밋밋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건축주님께서 어떤 기물을 놓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센스를 발휘해 보시기를 또 바라는 바입니다. 자, 여기에 단열 블라인드 저희가 이제 내렸을 때도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단열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대형 통창을 소유하고 있는 집들이 막 덥지 않을까 그리고 엄청 춥지 않을까에 대해서 바깥에서 태양은 막아주고 또 가시광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 다 막아주는 독일제 필름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실제 여름에는 냉방의 효율을 겨울에는 난방의 효율을 주기 때문에 이 대형 통창 3중 유리에다가 단열 필름 블라인드까지 하시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냉방, 난방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공간적인 것들을 위까지 한번 쭉 봤을 때는 위가 높으니까 공기가 순환되지 않을 것들을 대비해서 순환 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왠지 서브룸 같이 있는 이 부분이 윈도우 시트와 함께 단열 필름이 이렇게 있죠. 단열 필름이 없으면은 여기 자외선으로 여기도 금방 누래질 것 같고 여기 목재들도 다 상할 것 같다라고 해서 단열 필름을 반강제로 사실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 전동화 모델이기 때문에 건축주님도 안 계실 때 또 IoT 동작으로도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유심히 한번 또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공간은 어떻게 보면 알파룸이에요. 건축주님께서 사색을 즐기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쪽 면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이쪽 면은 전부 다 수납장, 전부 다 수납장입니다. 건축주님께서 다른 손님도 올 걸 대비해서 집에 웬만한 기물들을 다 방으로 넣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납이 완벽히 되는 이 알파룸을 소유를 하고 계시고, 자, 이쪽에서 봤을 때 한국적인 느낌도 있어서 여기 계시면은 되게 마음이 차분히 놓일 것 같아요. 이쪽 거실의 느낌은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초기에 이 집의 건축주님께서 어떤 업을 한다고 했죠? 지금 요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방이 대단히 큽니다. 이쪽 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원주택 전문 가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설계하고 지금 시공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집 같은 경우에 이쪽이 막혀 있어야 맞죠? 막혀서 뭔가 냉장고로 처리가 된다든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이 오픈돼 있고 굉장히 특이하고 오픈돼 있고, 이런 수납들이 엄청납니다. 위에도 이렇게 수납들이 엄청나게 돼 있죠. 라인 조명 통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지금 정리가 돼 있고, 이쪽들도 다 수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특이해요? 제가 아까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또 요리업 하신다 했잖아요. 뭐 일반 주부와 뭐가 다를까요? 사실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아까 거실에는 거실 알파룸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주방 알파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일단 수납이 남이 보이지 않는데도 전원주택 전문 가구사를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런 가구류들 사실 싸지 않거든요. 이게 고가거든요. 고가 제품을 이렇게 아낌없이 탁 써주시고, 정말 큰 이 수전을 설치를 하고, 또 대리석 상판, 여기에 식기세척기, 또 전부 수납, 이런 수납들을 금전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용도실이라고 하면 금전적으로 좀 많이 아끼거나 그러잖아요. 하지만 건축주님께서는 여기 과감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방의 알파룸이라고 불리기에 아주 알맞습니다. 다용도실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 수납 처리되어 있고, 이쪽은 뭘까요? 이쪽이 사실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를 깨끗하게 이렇게 가렸습니다. 가리니까 차라리 여기 수납도 되고 훨씬 나아요. 건축주님께서 더러운 게 많아서 가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보여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금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셨던 겁니다. 이 전부 다 보면은 건축주님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마저도 단 한 군데도 이렇게 비는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순간적으로 또 이게 답답할 수도 있고, 또 환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환기창, 대형 환기창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자연 채광이 되니까 건축주님께서 여기 안에서 문을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하셔도 환기창이 있고 에어컨이 달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설계를 오랫동안 했던,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들이 보이는 공간들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쪽은 개인형 공간인데, 제가 이 집 수납 뭐 봐줄만 하다고 했죠. 아예 수납을 위한 공간을 처음부터 배치를 하면요, 이렇게 멋진 수납들이 나옵니다. 복도를 가면서도 이런 수납들을 다 쓸 수가 있고, 복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납이 더 많이 돼요. 방에 있으면 수납이 안 됩니다. 오히려 복도에 있는 수납장보다 방에 있는 수납이 왜 잘 안 되냐면은, 방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불에 관련된 개인적인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이불, 화장품 같은 것들이 방에 들어가는데, 그 물건들을 다 쓰기에는, 배치하고 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중분한 방이죠, 실제로는. 그러면 원래 집에 있었던 그 물건들을 숨겨야 되는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가요? 어디 계단 밑에 자그마한 창고로 다 처박힙니다. 이게 수납이 됐다라는 것들은 실제 내가 열었을 때 이 물건들이 정확히 내 눈에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이지, 그냥 그때만 두고 때려 넣는다 그러잖아요. 때려 넣는 기능은 사실 계단이 맞긴 해요. 근데 그거 언제 쓰냐? 몇 년 있어도 거기에서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장들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만 쓰고 여기에 생활하게 되면은 정확히 그 양만 삽니다. 많은 양을 사지 않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복도장입니다. 이 복도장들 한 번 더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 손님들이 올 수 있는데, 외부 손님들이 샤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샤워장이 없는 미니 화장실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우리 그냥 상업 공간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게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 미니멀해요. 공간을 많이 아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으로 오게 되면 창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전원의 풍경,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논이 보이고, 건축주님 땅도 원래 논이었는데 다 개간을 했고, 그걸 저희랑 함께 계획함에 있어서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와, 이 땅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땅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만드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지만 이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건축주님께서 이 창을 통해서 그 예전에 있던 땅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즐겁게 이제 생활하시면서 손님들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이 돼서 너무 좋으실 것 같다. 안방에 계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납장들이죠. 전원주택 전문 가구 수납장들의 어떤 실력들은 미니멀하지만 정말 딱 떨어져 맞는 이런 공간들 보여주는데 참 마음에 드네요. 오와이어리 마음에 들고 아까 전에 제가 복도 수납과 방 수납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여기 안에는 이불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이불이 차 있습니다. 침대가 있는데 이불이 왜 있나요? 건축주님들 사실은 침대 있어도 이불이 사계절 이불 다 있잖아요. 어딘가 그 부피 큰 걸 다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쪽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남은 장들에 대해서는 옷가지들 이제 사용 옷가지들을 넣고 근데 건축주님께서 옷에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주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생활 도구라든지 본인들께서 이제 여기 양양에 다시 귀촌을 하게 되면은 훨씬 미니멀한 삶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옷가지들도 오히려 생활용품들이 더 많았던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했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여기에 변기가 없고 변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 대신 이거 보이세요? 이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 이게 욕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사실 샤워를 할 수도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도 오실 수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안전하게 하길 바랬거든요. 실제로 이쪽에 작게 하면은 변기도 넣을 수는 있었어요. 억지로라도. 근데 과감히 포기를 하고 집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소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여기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사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뭔가 발을 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앉아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공간이 드다닐 때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다니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고 실제 사용할 때 많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 한번 또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임성재입니다. 양양주택 2층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2층에 올라서면서 이 집 전체가 내부가 이제 밝고 화이트 톤인데 계단은 조금 어두워요. 약간 또 눌러준 색감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 무게를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딱 올라와서 컴팩트하게 구성이 돼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올라오자마자 어떤 속거실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되는 복도를 통해서 방, 그리고 가운데 욕실, 그리고 동선 자체도 상당히 짧습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걸음. 5걸음 안에 복도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5걸음 복도 그리고 방 화장실. 그래서 2층의 구성은 이보다 더 컴팩트할 수는 없다. 일 정도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층에 굳이 여유 공간을 두지 않고 잠만 자는 공간으로 딱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구성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더더기도 없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거실이 오픈이 돼 있어요. 2층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컴팩트하게 구성을 했을지라도 좁게 느껴지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가 오픈이 돼서 이 공간을 느끼지 못하는 벽이 설치가 돼 있으면 뭔가 답답하고 좀 좁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자, 올라와서 정면에 보이는 방을 먼저 볼게요. 방 크기는 적당히 4평 전후의 방이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 방 창치고는 상당히 큰 창이 있어요. 거의 픽스 창만 해도 이것만 있어도 크다 할 정도인데 이렇게 환기를 위한 창까지 달려 있어서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이 공간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사실 이 밖이 먼저 느껴지는 정도의 창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배치가 거의 정남향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도 채광은 과할 정도로 잘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전망과 조망도 훌륭해서 이 방이 잘 안 느껴지고 오히려 이 밖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도 방이 있는데 여기는 붙박이 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드레스룸이 따로 없는 대신에 이렇게 장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파여 있겠죠. 이 정도 공간이.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서랍장, 한쪽은 이렇게 옷을 수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저쪽 방으로 가면 또 이쪽에 들어와 있다면 이쪽이 이제 장이 설치가 돼 있을 확률이 크겠죠. 아직 안 가봤지만. 그래서 방이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들고 나름을 통해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제 튀어나옴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마감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 다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설명드린 바로 옆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 공간, 옆방에 벽으로 있었던 공간이 여기서 이제 붙박이장, 그 다음에 옆방의 붙박이장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게 배치가 돼서 이렇게 장으로 설치가 됐다. 그래서 여기 설계를 하면서 방이 붙어 있다면 이런 배치를 통해서 좀 깔끔하게 벽면 구성을 할 수 있다. 붙박이장의 튀어나옴 없이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창의 어떤 사이즈는 좀 달라요. 방 크기랑 전면에서 봤을 때 가로 폭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더 높은 형태의 창이 설치가 됐고, 마찬가지로 큰 픽스 창과 환기를 위한 턴이 되고 틸팅이 되는 이건 창호의 PVC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혹은 아파트처럼 뭐 이렇게 개폐가 됐다고 하면 뭐 중간에 딱 이렇게 있을 거고, 한쪽이 넓지도 한쪽이 좁지도 않은 그런 어중간한 형태가 됐을 텐데, 요새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전망 채광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환기는 사실 창이 이 정도만 돼도, 그리고 크지 않아도 충분히 강제 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놓고 이쪽 기능에 충실한 형태의 창들이 요새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의 복도를 중심으로 방, 그리고 공용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욕실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2층 설명을 마무리 드릴게요. 딱 타이트하죠? 문 열자마자 변기 세면대, 샤워 부스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톤의 마감을 이어서 들어왔는데, 바닥만 체스무늬, 핑크 체스무늬 바닥판을 통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 아기자기한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을 설명드렸어요. 1층에 이어서 올라오는데 색감이 계단이 어두워서 중심을 잡아주고 눌러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올라오자마자 5걸음 이내의 복도를 통해서 방 화장실을 배치해서 이보다 더 알차게 타이트하게 구성할 수는 없겠다 싶을 정도의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성했을 때 좁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의 2층 오픈 천정을 개방시켜서 보여줌으로써 답답하거나 혹은 좁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1층에 보통 많이 생활을 하고 2층의 방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싶다, 그리고 평수를 크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 하다면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양 2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